안녕하세요. 시간 강사 유유시민입니다. 제가 예전에 애니메이터로 캐릭터 움직임을 만드는 타임랩스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 애니메이터에 대한 질문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시즌에는 애니메이트 강좌를 올려볼까 합니다. 움직이는 이모티콘, 간단한 애니메이션에서부터 극장판 애니메이션까지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니메이트는 점점 좁아지는 어도비에서의 입지와 최근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 제작 툴 때문에 망한 툴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플래시에서 애니메이트로 이름을 바꾼 툴인 만큼 점점 애니메이션에 특화되도록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강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트를 쉽게 익혀 애니메이트 툴 사용 인구가 다시 늘어나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애니메이트를 활용해 간단한 그림 그리기입니다. 먼저 애니메이트를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짜잔 하고 뜹니다. 먼저 왼쪽에는 최근 작업한 파일 리스트가 뜨는 공간이 있고요. 그 위에 오픈 버튼이 있어서 저장되어 있는 작업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프리셋 화면인데요. 미리 만들어진 다양한 사이즈의 화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셜 버튼을 누르면 다양한 SNS 플랫폼의 기본 동영상 사이즈로도 프리셋이 저장되어 있네요.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마찬가지로 게임, 에듀케이션, 에즈 등등 다양한 카테고리, 다양한 플랫폼별로 프리셋이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영상 사이즈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프리셋을 선택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어드밴스에 들어가면은 좀 더 심화 과정의 프리셋들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제일 앞에 640480 스탠다드죠. 이 사이즈 작은 사이즈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리셋을 선택을 하면은 오른쪽 디테일 탭에서 자동으로 해상도가 변경이 되고요. 밑에 프레임 레이트는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그려야 되는 그림은 많지만 움직임이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수치인데요. 일반적인 2D 애니메이션은 24프레임이 기본 프레임이고 3D나 영상에서는 30프레임이나 60프레임 정도도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24프레임으로 설정을 하고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새 파일을 만들면 나오는 기본 화면입니다. 왼쪽부터 도구 툴, 타임라인, 그리고 캔버스, 그리고 프로퍼티 영역입니다. 각 화면마다 다양한 버튼들이 있어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해주는데 일단 간단한 기능부터 먼저 만져보면서 천천히 기능을 익혀나가도록 합시다. 우선 도구 툴에서 직선 툴이란 툴이 있어요. 이 툴이 일러스트에서 펜 툴이랑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툴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근데 위에 펜 툴도 있는데 왜 이 툴로 그림을 그리느냐? 이거는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직선 툴이 펜 툴의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펜 툴보다 훨씬 배우기 쉽고 직관적이고 그리는 속도도 빨라요. 자, 직선 툴을 드래그로 그으면 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마우스를 떼면은 선이 다 그어집니다. 쉽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직선만 그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곡선도 그릴 수가 있는데요. 곡선을 그리는 방법은 선을 이렇게 먼저 그은 다음에 키보드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마우스가 화살표 키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선 근처에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이때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능이 너무 좋아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도 CC 2015부터 이 기능이 생겼어요. 원래 없었는데 일러스트가 플래시 따라했죠.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펜 툴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이제 이 직선 툴이 너무 쉬워가지고 이걸로 많이 이제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자, 모두 선택해서 델 키 누르면 다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직선 툴을 가지고 하트를 그려볼까요? 먼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을 먼저 긋고, 그리고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 화살표로 바뀐다고 했죠. 이거는 모든 어도비 프로그램이 다 이래요. 어떤 도구를 쓰다가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화살표로 바뀌거든요.
자, 그래서 화살표로 바뀐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올려서 옆에 선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하트가 굉장히 쉽게 그려집니다. 너무 쉽게 그렸나? 자, 이제 이 하트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좀 더 원처럼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곡선이 그어지는 원리가 선의 끝과 끝 지점 요 사이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선의 끝점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원을 좀 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만들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요렇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선 위에 대면은 곡선을 조정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때 Alt 키를 같이 누르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컨트롤 Alt 키죠. 컨트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을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선 끝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다시 떼고, 그러면 다시 아까처럼 곡선으로 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왼손이 작업하실 때 컨트롤 키 근처에서 떨어지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오른손으로 마우스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왼손은 뭐 배꼽 위에 있다던가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요 밑에 잘못 그려진 요 선은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어떤 그림을 깔아놓고 그 위에 선을 따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이 그림을 약간 반투명하게 하고 싶은데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자, 일단 이 친구는 밑에 그림 레이어죠. 그래서 이름을,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면은 레이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림 레이어라고 바꿔주시고요. 레이어를 그 위에 하나 새로 만들어서 이제 여기 선 레이어, 저는 이 선 레이어에다가 선을 딸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선이 그림 위에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그림 레이어를 깔고 그림을 그릴 거라서 그림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물쇠로 잠궈 주시고요. Shift를 누르고 눈 쪽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약간 반투명화되는 요 아이콘이 나오면서 그림이 반투명하게 돼요. 자, 이걸 통해서 자료를 좀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선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근데 그림이 너무 작죠. 그래서 확대를 할 거예요. 확대는 컨트롤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크게 보고 싶은 곳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자,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제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화면을 드래그하면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컨트롤 스페이스가 쓰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애니메이트를 할 때 항상 왼손은 키보드의 왼쪽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확대가 너무 돼서 축소를 해볼 건데요. 아까 제가 확대가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했는데 축소는 컨트롤 스페이스 Alt입니다. 이거를 다 누르고 다시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작아지죠, 화면이. 자, 다시 내가 원하는 부분을 다시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각자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 직선 툴로 요 귀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가 세모 모양으로 생겼으니까 요렇게 세모 모양으로 따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을 이렇게 곡선으로 수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쉽죠? 자, 근데 이 선을 딱 그리실 때 이렇게 선이 딱 안 달라붙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요 도구 툴 제일 밑에 보면은 자석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 이름이 스냅 투 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이게 만약 꺼져 있으면은 선이 다른 선의 근처에 가도 이렇게 됐을 때 이 선이 딱 달라붙어 있는지 안 달라붙어 있는지 그거를 몰라요. 자, 이렇게 선 중간쯤에 선택도를 대면 선을 곡선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선 끄트머리에 가면은 선택툴이 곡선이 아니라 각으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이제 선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표시인데,
이때 드래그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의 끝이 움직여요. 근데 만약에 이 선과 선이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붙어 있는 선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만약에 안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따로 떨어지죠.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 페인트 툴을 칠할 때 여기 색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석 툴을 켜면은 이 선의 모서리가 이 자석점을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딱 달라붙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 선의 끝을 드래그 할 때 붙어 있으면 같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잘 움직이죠. 처음에 선 딸 때는 웬만하면 자석이 켜져 있어야 나중에 색깔 넣기가 편해요. 자, 어쨌든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 요 끝에가 동그랗잖아요. 이거를 선을 제가 추가를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Alt를 누르고 여기 선을 드래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선의 끝이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분리된 선을 이렇게 위로 끌어올리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쉽죠? 솔직히 일러스트 펜툴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빨라요. 자, 이쪽 귀도 마찬가지로 안쪽 귀의 안쪽 분홍색 부분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쉽죠? 너무 금방 되죠? 이렇게 금방 선을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선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두께도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레이어를 다시 Shift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우리 스포이드 툴 있죠? 스포이드 툴. 이게 단축 키는 I인데 귀 안쪽 색깔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페인트 툴로 바뀌는데요. 바뀐 페인트 툴로 귀 안쪽을 클릭하면 바로 색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흰색도 다시 스포이드 아까 I였죠? I를 누르고 귀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페인트 툴이 된 상태로 귀를 클릭을 하면 흰색이 이렇게 쭉 채워집니다. 자, 밑에 그림 레이어를 꺼보면 이렇게 완성되었죠. 오늘 강좌에서는 직선 툴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강좌에서는 색을 칠하고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캐릭터를 디테일하게 완성해보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